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의 눈에 비친 세상, 그리고 사랑의 색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2번 콩쿠르상을 받게 한 이 책.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오늘 함께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반드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 그것은 친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우리에게 친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이미 낯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자기 앞의 생인데요. 저는 이 책을 2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책처럼 텍스트만 있는 것이고요. 이 책은 안에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새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저자를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에밀 아자르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에밀 아자르가 로맨가리의 필명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1980년 로맨가리가 프랑스에서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 그는 자신이 바로 에밀 아자르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유명한 자기 앞의 생의 저자가 또 그 유명한 로맨가리였다니 하고 말입니다. 그럼 로맨가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로맨가리는 1914년 모스크바에서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로렌 비행중대 대위로 참전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1956년 하늘의 뿌리로 콩쿠르상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1974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다른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앞의 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콩쿠르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2번 콩쿠르상을 받게 된 거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요. 로맨가리는 자신이 2번 콩쿠르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편지를 써가지고 거절 메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그 거절 편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맨가리는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똑같은 내가 그 상을 2번 받을 수는 없는데 라고 해서 오촌 동생인가요? 그런 친척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주인공인 모하메드, 애칭은 모모입니다. 사람들을 열살난 그 소년을 모모라고 부르지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 집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삽니다. 모모와 다른 아이들은 모두 창녀의 자식들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젊었을 때 역시 몸 파는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창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은밀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정 정도의 돈을 받고 아이들을 돌봐주지요. 로자 아줌마는 또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 아직도 뭔가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침대 밑에 숨겨놓은 히틀러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불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모는 3살 때부터 이곳에 왔기에 누가 엄마인지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 모모에게는 주변 어른들이 친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실한 무슬림인 하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문장을 외우면서 신의 가호를 늘 빌고 기도하는 하밀 할아버지는 모모에게 늘 위안과 지혜의 말을 전해줍니다. 가끔 모모를 모모라고 부르지 않고 빅토르라고 부르는 그런 실수를 하지만요. 10살인 모모는 엄마가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움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책에서는 어린 모모가 느끼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참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가지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모가 식료품집에서 달걀을 훔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식료품점 앞에서 진열대 위에 달걀을 하나 훔쳤다. 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가 나를 보았다. 나는 가게 주인이 여자인 곳에서 훔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내 엄마도 틀림없이 여자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달걀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주인 여자가 나왔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잘 끌 수 있도록 그녀가 내 뺨을 한 대 올려 붙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처음에 나는 그녀가 나를 잘 구슬려서 달걀을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호주머니 깊숙이 든 달걀을 더 꼭 쥐었다. 그녀는 벌로 나를 한 대 갈겨주기만 하면 되었다.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진열대로 가더니 달걀을 하나 더 집어서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한순간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그때의 기분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 굳이 설명하진 않겠다. 나는 그날 오전 내내 그 가게 앞에 명안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며 서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따금 그 맘씨 좋은 주인 여자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손에 달걀을 준 채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내 나이 6살쯤이었고 나는 내 생이 모두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겨우 달걀 하나뿐이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모가 늘 잘 때면 암사자가 와서 핥아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제 아줌마는 언젠가 모모에게 동물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낫다면서 특히 새끼들을 잘 돌보는 암사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모는 암사자가 항상 자신을 지켜준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로제 아줌마는 동물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동물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나. 특히 암사자의 세계가 그러하단다. 로제 아줌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암사자를 칭찬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따금 상상 속에서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나가보면 거기에는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암사자가 한 마리 있었다. 로제 아줌마는 바로 그것이 암사자들의 특성이라고 했다. 암사자들은 새끼를 위해서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데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며 암사자가 새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암사자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나의 암사자를 불러들였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모모.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달걀 하나 때문에 6살인 모모는 그 아줌마 옆에 항상 가서 그 가게 옆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밤마다 자기를 지켜주는 엄마, 다시 말해서 암사자가 자기를 핥아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암사자의 환상으로 인해서 로제 아줌마는 모모를 의사인 카치 선생님에게로 데려갑니다. 모모가 어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했기 때문이죠. 로제 아줌마뿐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은 아이가 정신질환을 앓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일 정신질환이 있다면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양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의사 카치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의사 선생님과는 참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이라고나 할까요? 오늘날 30초에서 3분 정도에 이르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대개 각종 기계를 통한 검진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인간적인 면모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카치 선생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정하고도 마음이 깊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로제 아줌마가 아이를 데려와 걱정을 할 때마다 그 아이는 단지 민감해서 그렇다, 그 아이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아이가 아닌 로제 아줌마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합니다. 창녀가 낳은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미움을 생각한다면 카치 선생님의 그러한 태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로제 아줌마가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었을 때 몸이 불편한 카치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까지 끙끙대고 올라와서 매번 진료를 해줍니다. 이곳에는 하밀 할아버지와 카치 선생님 외에도 따뜻하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 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5층에 사는 룰라 아줌마는 여장 남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여성 호르몬을 주사해서 커다란 가슴, 그러나 짝짝이인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제 아줌마가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룰라 아줌마는 로제 아줌마를 깨끗하게 씻기고 자신에게 소중한 옷 중에서 예쁜 옷을 로제 아줌마에게 입혀주기도 하고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해주고 또 모모가 장을 볼 수 있도록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또 동네에서 불 뿜는 묘기를 보이면서 돈을 버는 왈룸바 씨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건너온 흑인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처럼 놀라게 하면 기억력이 되돌아온다고 믿는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로제 아줌마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동료 5명을 데려와서
밤중에 로자 아줌마를 아프도록 만든 악령을 쫀든다면서 빙글빙글 북을 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밤중에 시끄럽게 해도 그 누구도 아래층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사회를 생각해보면 참 이곳 사회는 어떤 따뜻함과 그리고 배려와 이해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사랑은 곧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곧 돌봄인지 제가 3가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모와 로자 아줌마는 서로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도 모모는 해가 저물면 로자 아줌마가 걱정할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로자 아줌마도 비록 모모의 부모로부터 더 이상 돈이 송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모모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로자 아줌마가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자 또 돌봄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여러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치고 90kg가 넘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몸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관찰하고 배웁니다. 또 아이들끼리 잘 놀고 형과 아우 사이의 관계도 친밀합니다. 모모는 자주 하밀 할아버지를 찾아가 빅토르 위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레미제라블처럼 비참한 사람들을 그리는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영화의 더빙을 하는 나딘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나중에 로자 아줌마가 죽고 난 뒤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모도 로자 아줌마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로자 아줌마에게 지하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뒤에도 여러 궁금증이 들지만 그 자체로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병이 들고 그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자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로자 아줌마는 깨끗한 죽음을 원하지 병원에서 오래도록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카츠 의사 선생님에게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하지만 카츠 선생님은 의료윤리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모는 차라리 강아지의 삶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는 고통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안락사를 시켜주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영리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로자 아줌마가 결국 병원에 가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애절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약간 기괴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순수한 마음을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자 아줌마도 어느 날 불쑥 모모의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모모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거짓말로 모모가 그 아들이 아니며 다른 아이인 모세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슬림인 모모의 아버지가 결국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로자 아줌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모모의 아버지란 사람이 모모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이자 그 사람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모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모는 이후에 로자 아줌마가 재치 있는 발언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또 마지막으로 서로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요. 비록 로자 아줌마는 유태인이고 나이가 많으며 여성이고 반면에 모모는 어리고 무슬림이며 또 남성이지만 그 많은 차이들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갖는 많은 격차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우정과
또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그렇게 부유한 동네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이민자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늙고 병든 자로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딴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돌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었던 그 감동과는 또 다르게 지금 읽으니 또 감동이 새록새록 더 커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